전국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공화당의 법률 자문을 해주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 구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동근 선생님을 모시고 지난 2018년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서의 위법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려운 시간을 내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 관해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국회의원 288명, 또 문재인을 비롯한 국무위원 23명, 또 중앙행정위원회 심판위원 67명 이래 가지고 도합 378명에 이르는 고위공직자를 이제 고발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또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먼저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여쭤보고 이제 진행을 할까 싶은데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법률을 전공하셨다 그러면 변호사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꼭히 얘기해서 정의해서 하면 제야 법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한 경력 중에 대한민국 최초의 그 우리 시민 소송, 우리 소비자 소송에 관한 논문을 최초로 1980년 9월 22일자 이화여대 학보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시민 소송가, 공익 소송가로 활동한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 순전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법률에 대해서 이제 그만한 예전에 이제 그 국가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직에 있었고, 그 이후에 퇴직해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사법고시. 그 개인적으로 그 법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좀 궁금해서 어떤 분인가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시외버스를 이제 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표를 끊었는데 출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버스가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환불 교환을 요구했는데 이제 거절당해서 소송을 또 진행을 했다거나, 또 국립대학의 기성회비가 징수하는 것이 불법이다, 부당하다 이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셨던데,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개월 만에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셨고, 두 번째 그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 반환 소송은 무려 5년이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5년 동안을 해서 2016년 6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 대법관 그 13명이 전원합의부에서 최종 결론했는데, 저는 이제 국립대학교 학생 그 대표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액수가 무려 13조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법원에 가서 이제 우리가 1심과 2심에는 100% 승소했어요.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봤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이제 6대6으로 대법관이 이제 12명, 대법원자 1명, 그래 13명인데 6대6으로 대법관의 그 판결이 걸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승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성태 대법원장이 그 정부 편에, 학교 편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법리적인 판결이라고 보다는 정치적인 판결을 한 셈이죠. 그래서 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액이 13조 같으면은 13조.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또 개인이 홀로 5년간 소송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도 결코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요. 2016년도 기사에 보니까 30년 전에 이제 50대 만학도라고 이렇게 나왔던데, 그럼 실례지만 원래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가요? 그거는 이제 30년이 아니고 그 인터넷 신문에서 그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그 나를 이제 고소왕으로 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 나이는 이제 70대죠. 70대 들어갔고 그 방통대는 제가 저희 모교이기도 하고 제가 그 30여 년 전에 입학을 해서 여러 학과를 거치고 제가 이제 그 방송대 졸업을 했는데 환경보건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법률하고는 또뭐 거리가 전혀 있는데. 이제 다른 그 이공계죠. 예. 저희는 환경보건학과. 그 학교에 간 이유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제 그거는 그 누가 그렇게 붙었는지 아,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그건 잘못되고 제가 이제 그 공직 생활을 경북대학교에서 했는데 예. 경북대학교에 같이 재직하던 그 동료 중에 한 분이 방송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예. 바로 옆자리에 근무하던 친구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방통대가 의미 있다고 해서 하여튼 그 30여 전에 그 입학을 해서 여러 과목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참 힘든 일을 해오신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률적으로 많은 이제 경험과 경력을 갖고 계신데. 아, 참, 그 중에 아까 그 처음에 예. 그 이제 고속버스 표 그 반환 소송 네. 그거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약 한 41년 전이에요. 1978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 그래 79년도 조선일보에 9월 달에 아주 그 박스 기사로 크게 났어요. 예.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소송이라고. 예.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소송의 의미가 있는 것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열차표라든가 이렇게 보면 뒷면에 보면 운송약관 해가지고 환불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죠. 그것이 저 때문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왜 예전에 그러냐면 약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약관이 예. 있었는데 그때 규정은 환불 규정이었고 예. 표를 사서 자기가 그 손님이 표를 사서 그 차를 못 타면 그것을 끝인 거예요. 아, 그 잘못이 승객에 있던 운전자에 있던 그건 따지지 않고 자기가 그 시간에 그 차를 못 타면 그건 무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41년 전에 표를 사는데 가본이 없어요. 10분 전인데도 없어. 예. 10분 일찍 출발한 거야. 아, 그래서 환불을 하고 다시 표를 주려고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효라고 다시 사라붙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사오다가 결국 다시 또 그 자리에서 표를 다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소송을 했고 환불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운송약관 취소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부에서 운송약관을 지금과 같이 10분 전 환불 규정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그 운송약관의 환불 규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 41년 전에 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소송해서 교통부하고 싸워서 이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예. 아마 이게 처음으로 언론 앞에 공개하는 걸 겁니다. 여하튼 참 개인이 혼자 노력으로 그런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가까이서 뵙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정치에도 관여를 하셨다는 또 얘기를 듣고 또 저 아프리카의 최장 독재 국가인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다는 이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얘기는 뒤에 또 한번 자리가 된다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러시죠. 그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주제에 맞는 말씀을 한번 본론 들어갑니까? 드리겠습니다.